그것을 해내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한돌봄이라고 만든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뭐 복지 얘기하고 뭐 서민 이런 얘기하는데 아 진짜 또 가까이서 직접 얘기 들으시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정말 이 국민들한테 조금 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잠깐만 예. 그 시청률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제가 자꾸 말씀 좀 빨리빨리 하시고 저기 팍팍팍 하셔야지 젊은 애들 다 나갔어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그 지사님 이 남의 방송 나가시고 시청률 이렇게 조져버리면 어쩌십니까? 아. 지금 실시간 급상승 1등까지 올라갔다가 팍 떨어져 버렸어요. 아, 아까 죄송합니다. 3.8배까지 올라갔었어. 아. 그러면 지금 그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한 몇만 명이 본 그 효과인데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애들 다 찾아와. 아이고, 이제 이 저기 좀 올려보세요. 제가 긴급 투입됐는데 간만에 일단은 이제 너무 그 시청률을 조졌으니까 네. 그 벌칙으로 그 노래 한 곡 하십시오. 노래 한 곡. 네, 기타 치시고 노래 한 곡 하십시오. 무슨 노래 할까? 뭐 찔레꽃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 동영상 보니까 어디 시장에서 찔레꽃 부르셨던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뭐 노래 뭐 아무거나 아는 거 하나 해보십시오. 노래. 어떤 노래 할까? 나는 기타를 좀 높이 드셔야 돼요. 흘러간 내 노래밖에 모르는데. 아무거나 해보십시오. 뭐 하면 좋겠어? 가사 기억나고 뭐 좀 약간 좀 빠르고 약간 신나고 이런 거. 아니 아무거나 하면 이 할배 노래는 내 나이가 어땠어 이런 거. 그거라 되고 좀 시청률 주고 시청률 올려야지. 지금 벌칙이에요 벌칙. 그럼 뭘 할까?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알아요. 일단 됐습니다. 그 시청률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는 그냥 뭐 인간적인 뭐 이런 것도 좀 들어봤는데 아니 근데 우리 방송이 이렇게 커지게 된 거는 다 자유한국당의 덕분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홍준표 그 대표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진짜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와야지? 어떻게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떠내려가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부 다 숨어 있었다고. 국민들 뒤에 숨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야 홍준표 대표도 그냥 숨어 있고 그러니까 야당이 숨어 있으니까 이거 나라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냥 학자고 저는 그냥 언론인이고 그런데 기타 치고 나와가지고 야 이거 나라 망하겠다 야 문재인 개새끼야 이러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겁이 나니까는 우리 방송을 확 또 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시청률이 이래 되는 거예요. 아니 자유한국당의 그 국회의원들은 왜 전부 다 표가 필요하면 그때 와가지고 표 달라고 하고 뭐 평소에는 그냥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한번 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제일 센 질문 같은데 이게. 저는 이제 교회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교회는 성경이 있고 신학교도 있고 목사 있고 설교 있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유한국당의 첫째 성경이 있느냐? 당신들은 뭘 위해서 정치하냐? 이거 자체가 약하고요. 두 번째 사관학교가 없어요. 이 소위 말하면 신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요? 그거 없어요. 그냥 재수 좋은 사람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고 더구나 비례대표 같은 데 뭐 좋은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주민들하고 내용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갖춰야 될 걸 못 갖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콩가루란 이야기 아니에요? 콩가루이기도 하지만은 막 콩가루는 또 콩가루대로 그런 자기 특성인데 이게 뭐 잡동사니가 돼가지고 눈치만 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인기가 올라가냐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해야 될 게 콕인지 팥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거기 맞춰서 가야 되지. 그게 없다.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없다. 답답한 게 그 홍준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검사도 했고 그 경남도지사도 했고 그러면 뭐 정치 오래 하셨고 뭐 아실 만큼 아시는 분이 국민들 뒤에 숨어 있어요. 맨날 그 페이스북만 찌끄찌끄하고 아니 나라가 떠내려가는데 국민들은 지금 이 개헌 막아야 된다고 이거 저기 개헌을 막았잖아. 그거 자유한국당이 막았습니다. 국민들이 우리가 맨날 기타 치고 나가지고 문재인 개새끼 저기 사람 중심 북한헌법에 나오는 사람 중심이 왜 한국 헌법에 들어가냐고 맨날 그 밤마다 그 짓하고 하니까는 국민들이 겁나가 막은 거지. 자유한국당이 막말을 지금 한 게 지금 뭐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3분의 1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116석 딱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막은 거죠. 아니 이제 선거 다 돼가니까 그거 안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 나가도 된 거지. 그 사전에 좀 나가지고 운동도 좀 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문재인 개헌 저지 특위위원장인데 예. 저도 볼 때는 물론 이제 이 기타 치고 뭐 이렇게 노래하고 이래가지고 막은 점도 있지만 예.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점은 예.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의석이 100석이 넘었다. 이게 예. 중요하죠. 저는 그 의석수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나는 뭐 왜 제대로 안 하냐 뭐 막 이렇게 막 떠들어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사실 개헌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사실 지금 정말 조용히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과거에 그렇게 시끄럽고 막 떠들고 했던 것들이 또 약간 좀 과도한 피로감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 또 제가 그 자유한국당 하면은 약간 또 청년들에게 특히 권위적이다, 또 불통이다 이런 이미지가 엄청 많습니다, 후보님. 아시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또 후보님 이번에 선거운동 제가 사진을 또 봤는데 또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전번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런가요? 근데 이번에도 이번에는 그건 없어요. 이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사진을 보면서 그 지하철에도 또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자주 예. 그러면 이제 또 제 또래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좀 더 어린 친구 10대 친구들이나 이런 직접 막 만나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젊은 애들이 알아보나요, 후보님은?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뭐 네. 이제 아침에 출근 지하철 인사는 대부분이 어른들은 별로 노인들은 없고 예. 거의 젊은이들이죠, 그죠? 아, 출근할 때는. 네. 그래서 그때는 보면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이제 알아보는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예. 그러면 좀 젊은 친구들이 알아보거나 하면은 뭐 질문을 한다거나 그러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사진 찍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제일 이제 예. 가깝게 하는 사람 사진 찍자. 예. 어떤 사람은 뭐 악수 같은 거 한번 하자 이런 예.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아이고. 사진 찍자는 사람이 제일 이제 후보님이 그럼 반대로 질문하신 적은 없나요, 혹시? 뭐 청년들에게. 아침에 출근할 때는 예. 뭐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각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지하철 그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네. 아까 이제 자유한국당의 권위적이고 그냥 불통이고 뭐 꼰대 네. 이런 이미지가 또 이렇게 또 직접 지하철 같은데 찾아가고 또 아까 예를 들면 사진도 찍고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되게 꼰대 이미지를 좀 많이 걷어내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이런 행보를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실 뭐 어르신들이야 뭐 정책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지만은 사실 20대 30대 이런 청년들은 사실 또 정책 이런 것보다도 그냥 언론이나 뭐 이런 뉴스 지상에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 투표를 많이 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보도 저는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또 예전에 또 택시 기사도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정말 또 좋은 선거운동이지 그런 거 않을까. 어디서 봤어요? 저 워낙 제 또래랑 다르게 제가 정치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막 찾아보다가 또 택시 기사 하는 것도 제가 아니, 요즘에 찾아보고. 어떻게 지하철 타고 그 선거운동하러 다니십니까? 그 지하철 뭐 많이 타고요. 지하철이 서울은 지하철이 빠르고 예. 좋죠. 근데 예. 제일 문제가 지하철에는 미세먼지가 많아요. 지상보다. 예. 그리고 그 지하도 자체도 좀 예.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예. 1호선 같은 경우는 오래됐거든요. 40년은 넘었잖아요. 예. 한 45년 되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낡았어요. 먼지도 많이 나고 환기도 시설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시장이 되면 획기적으로 예. 개선할 겁니다. 그래서 청소도요. 지하도나 지하상가의 청소는 위에보다도 1층 옥상보다는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물걸레질 하는 그 아주머니들이 자주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우선 보강해줘요. 예. 그러니까
청소 인원을 훨씬 더 늘려야 돼. 아, 이게 아까 그 고무장갑 끼시더만은 이게 뭐 정책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부처럼 아주 뭐 디테일하게 너무 아주 세세하게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나저나 지금 뭐 이 재산이 얼마 돈 많으십니까? 요 아까 우리 앞에 오시기 전에 보니까 서울시장 2천만 원만 있으면 지지율 조작하고 하는 거 문제도 아니라고 하던데 돈 많으십니까? 아, 돈은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재산이 뭐 우리는 5억도 안 되는데 그 재산이 왜 적냐 이런데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래서 재산 자체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보통 1년에 타는 게 1억 정도 타요. 그런데 자기가 또 국회의원 1억 타면은 경조사도 많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뭐 그러고 도지사도 국회의원하고 비슷한데 오늘 조금 적어요. 그래서 해보면은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는 어려워요. 아니 그 민주당에 보니까 그 전병헌 정무수석은 조폭한테 5억 받았더라고요. 그 현직 정무 그 수석이. 그하고 민주당의 누구면 은수민가? 거기는 뭐 조폭 회사에서 뭐 저기 운전기사를 대행해주고 뭐 보니까 김기식이는 보니까 누구지 여비서 데리고 어디 해외 출장도 가고 보니까는 뭐 강간하고 성추행하고 뭐 돈 삥땅하고 선거자금 빌리고 돈 갚아라 하니까는 청구살인하고 그 민주당 그 김영식 시의원인가. 근데 그 같은 정치인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면? 그래서 제일 문제가 정치 이전에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된다는 거는 뭐냐? 언행이 일치되는 거. 두 번째, 자기 양심과 이 말과 생각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양심 속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과 말과 이제 행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국민들이 제일 짱난 게 아우 씨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냥 다 꺼져라 막 그냥 짱난다 이런 불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막 돈 떼먹고 막 하는 거 보니까는 그거는 여당 야당 다 뭐 공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정치인들을 좀 부도덕이 하는거나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오늘 나오셨으니까는 국민한테 대국민 사과문 해주십시오.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의 표를 먹고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표라는 거 이거 자체는 국민들의 혼과 모든 것을 다 받은 게 이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표라는 것 자체가 신성하다는 거는 국민들로서는 그게 딱 한 편밖에 없고 4년에 한 번밖에 안 생기고 대통령 5년에 한 편밖에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돈 100만 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모아가지고 정치인을 탄생을 시키는데 그걸 정면으로 다 부정해버리고 거기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전 국회의원 됐을 때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정치인이라는 것은 언제 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업이죠. 그래서 뭐 긴장하지 않고 늘 자기 성찰을 안 하면은 한 칸에 가는 거죠. 만약 예를 들면 김기식 금감원장이 안 됐다면 국회의원이 안 되고 그냥 시민단체만 하면 저렇게 안 죽을 수 없거든요. 근데 정치를 하니까 그 담장 위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전체 정치인들 대표해가지고 오늘 나오셨으니까 대표했어요? 대표해가지고 도의적으로 죄송하다고.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인에 대해서 그 잘못된 책임이 정치인이 제일 많고 그러나 국민들 그런 정치인을 소중한 한 표를 뽑아준 그런 국민들에게도 약 40% 책임이 있다. 정치인 60% 책임이면.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손가락 자른다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자기가 찍어놓고 자기 손가락을 자른다 그러는데 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손가락 좀 자르지 마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선생님 좀 질문 좀 하시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태극기 부대에는 예. 왜 자유한국당 쪽의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처음에 김진태 의원이나 예. 예전에 김진사님도 예전에 거기 참가하고 하셨잖아요. 예. 요즘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구심점이 없는 좀 군중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왔는데 어떻게 이 문제는 바라보고 계시나요? 태극기 부대가 지금 너무 4분 5열이 되고 있고 새가 좀 약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관용 의장을 중심으로 한 네. 비상국민회의가 지금 출범이 됐습니다. 비상국민회의가 직접 태극기 부대하고 직접 관계는 안 되어 있지만 사실상 상당한 지휘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태극기 부대라면은 교회, 군 출신, 안보단체 출신, 그리고 각 뭐 동창회 뭐 이런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비상국민회의를 지금 출범시키고 의장에 박관용 의장 뭐 이렇게 선출했는데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현안 중에 중요한 거를 바로바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공동의 의제로 세내야 되는데 전부 말하는 게 달라요. 한 사람은 뭐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나, 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석방하나, 한 사람은 뭐 자유민주주의가 문제다, 한 사람은 뭐 드루킹 이렇게 다 각각으로 이래 가서는 안 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생각의 통일, 주제의 통일, 그리고 행동의 통일, 그리고 그 대오를 통일시켜 줘야만 그게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각자 데모를 해도 한장세도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거거든요. 다른 이슈로 각자 한다더라도 일단 모여있는 모습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또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조정해 보려고 하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사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그래도 박한영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뭐 예를 들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또 군에 장관 하시던 분이나 참모총장 하던 분이든지 신망이 있는 분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뭐 100명 이내로 모여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런 분들의 말씀은 조금 더 신뢰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통합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뭐 완전히 한 방에 되는 건 없지만 조금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후보님 이거는 그냥 이제 뭐 진지한 질문은 아니고요. 요즘 뭐 그냥 예능이나 그냥 이런 데서 가끔 많이 하던데 네. 이거는 제가 뭐 예를 들면 짜장면, 짬뽕 이러면은 그냥 바로 생각나는 거 하나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뭐 좀 더 선호하고 이런 거를 네. 예를 들면 뭐 소주, 맥주, 소주. 소주를 훨씬 더 네. 좋아하신다. 그럼 이제 좌파, 우파. 우파. 약간 지금 움찔하신 것 같은데. 주저하시면 안 제가 돼요. 옛날에 좌파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본 옛날에 거거든요. 좌파. 그러면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서울시장. 그것도 좀 우질한데. 그러면 서울시장, 대통령. 대통령이지. 서울시장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줄 알았는데. 역시 솔직하십니다. 솔직하십니다. 이거는 그러면 둘 중에 좀 더 선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싫어하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번 질문. 이제 싫어하는 거. 둘 중에 좀 더 싫어하는 거. 노무현, 문재인. 헷갈린다. 문재인. 문재인. 되게 헷갈린다 이거 진짜. 그러면 민주당, 정의당. 민선.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원순, 안철수. 이게 진짜 저희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예. 뭐 안철수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철수, 박원순 두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예. 안철수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융합기술대학 원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매년 35억씩 돈을 줘서 월급을 타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인데 하여튼 경기도가 이렇게 만든 기관 중에 하나죠, 사실. 그런데 한 26개쯤 돼요, 경기도가. 산하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보통은 그분들이 처음 취임하면 당연히 지사하고 인사를 해요.
근데 이분은 하도 인사를 안 해서 내가 인사하러 가겠다 그랬는데 그 담당자 이야기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마라 그래. 그래서 그럼 전화도 없느냐? 전화기도 안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네. 이메일로 해가지고 보내놓고 답이 오면 받고 아니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좀 연락해달라 그러는데 결국은 1년 좀 넘게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인사도 안 하고 퇴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인사도 못할 그 정도로 불통이더라고요. 그래서 박원순 그 시장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 그 정도로 불통은 아니에요. 어쨌든 둘 다 좀 둘 다 비호감인데 좀 더 비호감은 안철수 후보다. 그렇죠. 박원순 시장은 그래도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은 박원순 시장은 사람이 우선에 네. 편안하고 또 너무 자기 고집을 뭐 이렇게 많이 부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네. 지금 박원순 현 시장이 해온 이 서울시보다 내가 서울시장 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당연히 있으시죠? 당연하지. 그 네. 박원순 시장은 처음 3년, 첫 임기 3년 동안은 네. 전직 오세훈, 이명박 했던 거 다 부정의 상태. 그 다음 나중에 4년은 네. 지금 하고 있는 4년은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 내가 하지 않는 거 무의라 그러잖아요. 무의의 4년, 뭐 안 하는 위주로 가다 보니까 부정과 무의로 서울시가 침체되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하는 거는 지금 교통공약만 하더라도 올림픽대로의 지하와 그리고 강변북로 지하와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뭐 또 철도도 GTX 3개 노선 조기 착공 그리고 남부의 GTX 2호선 따라서 GTX 신설 북부의 GTX 신설 3호 4호 지하철의 고속화 고속철 급행화 그 다음에 4호선 9호선 철도의 급행 부분을 지금은 4량 6량인데 이걸 8량까지 늘리겠다든지 그 다음에 서울은 항구다에서 서울 자체를 아주 시원하게 한다 재개발 재건축하겠다. 네. 제가 이것만 해도 그걸 다 할 수 있냐? 그거 뭐 전부 뻥 아니냐? 돈 어디 있어 이러는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 세금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있고 네. 제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도 박 시장이 7년 동안 안 한 거 이런 건 저는 불과 몇 달 만에 도장 팡팡 찍어줘요. 아까 저기 그 일본에다가 그 청년들 보내 취직시킨다는 거 네. 그거는 뭐 서울시에서 하면은 사실은 뭐 큰 돈 안 들이고도 일자리 뭐 몇십만 개 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경도하고 협약을 해요. 예. 협약을 하는데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일머리를 그래 터야 되는데 우리 지금 흔히들 시장이 우리 이제 홍무원도 해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연수 갈 사람 있어요. 예. 독일 연수 갈 사람, 중국 연수 갈 사람, 영국 연수 갈 사람 다 있는데 일본 연수 갈 사람 찾으면 없어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몇 년째 못 보냈다고요. 근데 그만큼 일본에 대한 편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편견을 가지면 일본에 취직하라 소리 잘 안. 저는 편견이 없어요. 예. 일본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고 예. 일본에 우리 젊은이들이 바라는 일자리 배울 만한 예. 공무원들의 모범 사례가 많아요. 예. 그거 배워와야 되거든요. 기업도 우리나라에 투자한 가장 많은 기업이 일본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본 좀 싫어하잖아요. 예. 사실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데 가는 것보다 일본에 가는 걸 훨씬 더 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배울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현대자동차하고 일본의 도요타다. 그 밑에 저변이 달라요. 예. 우리 현대자동차에 출시하는 그 모델 그리고 그 관련된 부품회사의 관계 이거하고 일본 도요타하고 이게 달라요. 이게 굉장히 저 일본 기업은 밑바탕에 지금 출시하지 않은 시장에 내놓지 않은 그런 신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그 일본 쪽에서는 그러면 아직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쪽에서 결정권이 있는데 저쪽에는 아직 의사를 안 물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에. 네. 일본에서는 지금 사람이 부족하니까 네. 요런 이쁜 사람들은 얼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안 와서 그런데 그거를 네.
일본어를 우선은 좀 가르쳐 줘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요즘 사람들 일본어를 많이 안 해요. 예. 그래서 일본어는 금방 배울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 그 일본어를 우선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 인력이 필요한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미리 여기서 훈련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보내가지고 몇 개월 현지 적응 훈련을 해주고, 이걸 전부 다 우리가 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큰 경비 없이 자기들한테 맞춤형 인재를 바로바로 채용할 수 있으니까 점점 수요가 많아져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만큼 일본의 적응도가 높은 국민이 없어요. 미국 애들 데려다가 우리 이 젊은이들만큼 일본 기업이 적응이 안 돼요. 중국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건 누가 되겠어요? 한국 사람이 가장 일본의 인력난에 제일 그것도 뭐 이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고급한 IT 기술, 고급한 그런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 사람의 가장 근접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저기 일본 저기 그 뭐 관광객들은 내가 좀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국에 그 오기 싫대요. 그 왜 하니까 버스에 손상 태우고 돌아다니는데 야 이거 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저기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뭐 섬찟하더라 이거죠. 그렇게 그 일본에 돼 가지고 싫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 그 관광에 갈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뭐 하던데 그 어떻게 뭐 좀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선에 반일이라는 것 자체가 예. 과거의 감정이에요. 예. 소녀상이라는 것도 일제시대 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김정은이는 지금 며칠 전에 포서가지고 예. 우리 저 연평도 포격이든지 천안함 포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얼마 안 된 이야기인데 다 잊어먹었어요. 예. 개성 냉면 한 그릇 먹고 뭐 완전히 그냥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막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지금 45년부터 73년 전입니다. 예. 73년 전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 뭐 이렇게 너무 좀 이게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소녀상 다 치우시겠습니까? 아니 소녀상을 치운다는 게 아니라 예. 너무 일본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거는 묻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젊은이들이 가면 북한에 가서 일해라. 나는 여기도 있는 분들 어떤 분들 북한 좋다 그러면 나 북한에 한번 가보라고. 가보면은 못 돌아올 텐데. 이게 아니 못 돌아오냐 하더라도 우리 잠깐씩 있는데 출장 가서 뭐 하룻밤 자거나 나는 북한 가서 개성에 가서 뭐 하룻밤 자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당일치 갔다 와도 돼요. 여기는 반면 정도에서 가면 당일치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 해보면은 사실 북한에 뭐 모든 게 열악하죠. 난방부터 냉방부터 뭐 되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데입니다. 산에 나무가 아닙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맞으셨다고 하는데 왜 맞았습니까? 중국에는 우리가 국회의원 4명이 갔어요. 예. 당시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몇 년입니까? 2005년이겠네. 예. 2005년 1월에 제가 중국에 가서 그때 북한 인권 부분에 대해서 무해 통행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해 통행권은 국제법상의 그 난민의 권리 중에 예. 핵심적인 건데 북한에 탈출을 해서 난민이 돼 가지고 제3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지나가는 중국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은 통행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게 무해 통행권인데 그거를 이야기하러 갔다가 기자회견은 우리 국회의원 4명이 했어요. 저하고 베일트 의원 또 우리 최병국 의원 또 부산에 박 의원 이렇게 4명이 우리 갔다 가는데 딱 해가지고 외신 내신 한 3, 40군데 왔어요. 딱 호텔 북경 호텔에서 외국 우리 한국 대사도 와 있고 대사관에서 직원이 나와 있는데 딱 내가 읽으려고 하는 순간에
불이 확 꺼져되는 거예요. 막 두들기 패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을 누가 한국 때렸는지 우리 가만히 모르게 있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누구야? 그러고 불 켜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막 두들기 패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테이블을 이렇게 잡았어요. 예. 딴 국회의원들은 막 끌려 나오는데 베일도 국회의원이 지하철 노조 위원장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이 투쟁 잘하거든. 나는 이런 걸 붙들고 늘어졌어. 그러니까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걸 있어가 탁자가 엄청 큰 게 있었는데 무거워서 애들이 못 끌어냈지. 그래서 한참 버티니까 불을 켜라 했는데 불을 켰어. 엄청난 덩치 큰 사람들이 옆에 서 있는데 누군지 신분증 내라며. 그래서 그 신분증 안 내더라고. 관등성명 물어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아니 그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누군데 날 패냐 이거 신분증 제시 안 하면 나는 뭐 절대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들이 와가지고 아시면서 왜 그러냐. 여기 지금 중국입니다. 여기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이고 어디고 하네. 이 국회의원 4명을 이렇게 전 언론이 지켜보는 데서 두들기 패는데 이거 어떻게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이거는 그냥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11시간을 거기 버텼어. 11시간 버텼다고요? 11시간 버텨가지고 이제 네. 자기들이 나중에 사과 비슷하게 하더라고. 아우 사과 받으시네요. 딱 사과는 아닌데 사과 비슷하게. 그래도 그 사과 그래가지고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국내에 들어왔더니만 국내에서 또 저기 우리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 외교부에서 뭐 중국 가서 그런데 뭐 좀 사과 비슷하게 하면 어떠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뭘 사과하냐. 중국 갔으면 중국 규정을 지켜. 근데 중국 규정이 뭘 지키지 않았는지 이야기해봐라. 그럼 제시를 못하지. 그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에 한국 국회의원을 두들겨 패야 된다. 뭐 이런 거 없거든. 네. 기자회견, 왜냐면 미국 국회의원들이 와서 다 기자회견해도 네. 똑같은 기자회견해도 그냥 도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한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절대 나는 굴복 안 한다. 그래가지고 좀. 이거 뭐 강단 있네. 딱히 반중이라고는 뭐 하지 뭐 정치인이니까는 뭐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그 가슴 속에 칼날이 숨어 계시네요. 나는 반중은 아니고 칼날은 없어. 다만 중국이 세계적인 지도 국가가 되려면 네. 그야말로 G2든지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려면은 저 고쳐야 돼요. 인권을 무시하고 자기 나라 큰 줄 알고 남의 나라 귀한 줄 모르는 네. 이거 어떻게 지금 선진국이야?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우리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기 고문을 많이 당하셨다고 하던데 그 무슨 고문 당하셨습니까? 저는요 그 고문 왜 당하신 거예요? 그게? 고문이란 고문은 뭐 안 당한 게 없죠. 성고문도 안 했으니까. 내가 이제 운동권 출신, 아빠 운동권 출신이니까 자 옛날 중앙정보부, 네. 그다음에 안기부, 또 남영동 경찰 대공분실, 남영동 분실이라는 데 있어요. 남영동 분실, 또 경찰 분실 중에서 예. 장안동 분실도 예.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안대 분실 중에는 여기 빙고, 예. 그 다음에 저 송파 장지동 예. 거기 그래서 내가 고문이란 고문 예. 하는데 다 가봤고 거기에서 감옥 갔었는데 고문 많이 당해서 고문은 전기 고문, 예.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예. 몽둥이 고문 뭐 그 다음에 묶었어요. 결박하는 고문이 있어요. 교도소한테 주로 묶어서 고문. 묶으면 이게 피가 안 통하니까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정말 빨가벗겨 놓고 전기 철제 의자에 해놓고 물을 뿌리면서 전기 고문을 하는데 이런 거는 참 끔찍한 고문을 내가 다 당해봤어요. 지금 아마 한국에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나만큼 고문 많이 당하고 그런 거 겪어본 사람 그러면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시. 그러면 그 고문을 그 버텨내신 그 깡다구로 대한민국 확실하게 주실 수 있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같이 예. 저 혼자 못 지킵시다. 같이 예. 지킵시다. 자, 지키시고. 네. 자, 이 국민 여러분, 저희는 아주 공정한 언론입니다. 예.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이나 안철수 후보님도 언제든지 나와주시면 열려있어요. 박원순 시장님 나오면 우리가 미리 질문을 알려드릴게요. 그 아들 병역비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여쭤볼 거고 안철수 시장님은 후보님은 사드 반대했던데 이 대한민국을 안보를 이렇게 지킬 수 있냐, 서울시를 지킬 수 있냐, 뭐 이런 부분 우리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언제든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 저기 독자들이 좀 편파적이죠. 자,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자, 네, 지킵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먼저 바쁘시니까 뭐 스케줄이 있으신가 보죠? 어. 그래.